예, 이어서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떤 문제로 예. 전화하셨습니까? 예. 아니, 저희가 예. 한 3년 전에요. 예, 예. 2013년 그 시축증인 건물을 계약을 했어요. 네. 해가지고 이제 2014년 1월 달에 입주를 했는데 원룸을 하나 샀었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봄철 되니까 바닥에는 출입구 1층인데 3층짜리인데 바닥에는 이제 물을 넣고 습기가 올라오고요. 벽면에는 좀 또 이 습기가 샘 같아요. 물이 예, 예. 누수가 좀 돼 있어서 이야기 자주 했거든요. 이걸 좀 누수 안 새게끔 건물주한테 좀 해주라 했더니 네. 이제 좀 해준다고 하시면서 좀 차일피일 미루다가 1차적으로는 이제 조그만하게 그 매물 하단 쪽이가 물이 안 빠져가지고 그쪽에서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내드렸더니 와가지고 조그마한 물만 빠지게끔 해주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벽면에 좀 해주셔야 이것이 가능할 것이다 했는데 아니 사장님 지켜보시고 해라고 했더니만은 이번에 또 장마가 오니까 바닥에 됐어서 저희가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이게 근데 그쪽에서는 일단 내용증 증명 내용은 이제 폐문 부재로 오는데 아마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제 이게 누수단 부분을 고쳐가지고 예, 예. 이렇게 그분한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거 좀 궁금해 하거든요. 근데 네. 이것도 매도인이 좀 집을 좀 부실 공사를 안 하고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죠. 또 이런 예. 낭패를 당하셨는데. 네. 그런 예, 예.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까? 좀 많이 있죠. 우리 김진성 변호사께서 좀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성 변호사입니다. 예,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상담하신 내용 제가 옆에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신축 건물에 입주를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입주를 하셨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어떤 바닥에 누수나 벽면에 습기가 차서 계속 화재가 있었다. 근데 이제 계속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제 8월 정도에 약간의 일부 보호수 공사를 해줬을 뿐이고 또 이번에 뭐 태풍 같은 게 와서 보니까 역시 그 화재가 이제 보수되지 않았다. 다시 생겼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다시 이제 매도인이죠. 예전 건물주에게 어떤 뭐 손해배상 청구나 가능하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수리를 하고 보수 공사를 저희 돈으로 들여서 추후에라도 이렇게 가능한지.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좋은 거는 그 매도하신 분이 더 자발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보수 공사나 해주시면 정말 좋겠죠. 근데 사람이란 게 꼭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왠지 해주기 싫고 그래서 어찌된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매도인이 어떤 담보 책임이나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런 거는 분명히 누가 봐도 어떤 매도인이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매도인이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을 부동산 건물을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데 누수도 있고 뭐 습기도 차는 건물을 해줬으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매도인이 해주지 않으시면요. 지금 상담하신 분이 직접 수리하세요. 수리하시고 그 비용 같은 걸 전부 다 명세서 해주시고 다만 이제 그쪽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전에 8월 달에 그런 보증도 다 했는데 그 이후에 발생된 거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나 매매할 때 그 화자인 누수나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하셔서 사진 같은 거나 어떤 관련 자료 잘 모아 놓으셔서 수리하셔도 됩니다. 수리하시고 나중에 그분한테 청구하셔도 됩니다. 네, 청구하셔도 되고. 이제 내용증을 그걸 해서 일차적으로 이렇게 좀 협조 좀 해달라고 했더니 지금 폐원 부재직으로 해갖고 반성이 왔거든요. 네네네. 결국은 이게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내용 증명을 보내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없어서 폐문부재라는 건 이제 문이 닫혀져서 안 겠다는 얘기니까. 네, 아니 고의적으로 지금 안 받는 건지 저도 고의적으로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상황이니까 어떤 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일단은 그 소송하시기 전에 어떤 네.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려면 손해배상액이 금액이 확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러려면 미리 이제 수리를 하시고 그 내역서를 다 이제 모아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소송을 네. 하시게 되면 소송을 해도 상대방이 그 소송에 관계된 소장 내용들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안 받을 수 있으면 또 법원에서 또 관계된 그 보존 명령이랑 해서 실제 그 거주자를 찾습니다. 네. 그 명령상 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분의 매도인의 중복 등본을 처분을 떼볼 수 있거든요. 법원을 통해서. 그러면 예. 실제 거주지에다 보내시면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으시고요. 정 안 되시면 공시성으로 판결 받을 수 있으시니까 그런 어떤 충분한 권리 있으시니까 잘 증거를 모아 놓으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 보입니다. 근데 변호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이제 네, 그러시죠. 시중에 우스갯소리도 많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냐면은 만일 경복궁에 물이 샌다. 그러면 그걸 지은 대원군한테 그러면 그 청구를 해야 되느냐? 네. 뭐 그런 얘기도 이제 매도인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해주기 싫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하자보수도 이게 어떤 시효가 있나요? 네. 몇 년 내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민법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얘기하는 계약성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가 문제될 수가 있는데 하자 담보 책임은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를 해야 돼요. 예.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상담자분께서 말씀하신 걸 좀 토대를 보면 이제 이 문제가 됐던 거는 그 입주하시는 2014년부터 1월 달부터 문제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러시잖아요. 네. 그 문제 됐을 때부터 이제 청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2016년이니까 그 시기는 지났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매도인이 하자 담보 책임으로 묻긴 좀 어렵지만 또 하나의 책임이 있어요. 이제 그냥 계약상 채무 불이행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도 계약이지 않습니까? 네. 계약에 따른 불안정인 얘기죠. 완벽한 건물을 넘겨주셔야 되는데 하자가 있는 부동산 건물을 넘겨주셨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처음에 소장을 쓰실 때 뭐 하자 담보 책임 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 일반적인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네. 가셔서 하신다면 네.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연락이 안 되시면 먼저 수리하시되 다만 그런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 하자는 이 보수에 대한 원인은 최초 건물 건축할 때부터 있었던 거다. 네. 그걸 좀 관련된 증거를 잘 모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상담자분께서는 오늘 상담 내용을 잘 체크하셔서 일이 원만히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법적 소송까지 가기 전에 조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